감사합니다. 이석경 목사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약식으로 대국본입니다. 대국본에 소속되어 있는 이 지역, 그러니까 국회의원 구역입니다.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지역을 실제로 맡아서 또 자유마을 조직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제가 중국에 2007년도 중국으로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2019년도에 나오니까 그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이 나라는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 이런 그 아주 현수막을 치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렇게 투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종북 주사파나 김일성주의자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답하기 전에 있다고 생각하면 손을 한번 들어야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되는데, 예. 아 여기 과반수가 없네요. 야 이거 큰일이죠. 대통령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에 오신 분들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고 있는데 김일성주의자, 종북 주사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나라가 이게 망했는 게 그거는 사실입니다. 이 국회 입법부 국회에 국회의원 중에 종북 주사파나 김일성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다시 한번 손을 입법부에 있습니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심각한데 제가 생각했던 거고 거의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라를 지키는 그 군인들 중에 특히 장교들 중에 주사파나 이 김일성주의자, 종북 주사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손. 맞아요. 이러면은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공산화될 때는 이런 절차들이 다 있었어요. 월남이 공산화될 때도 이미 부통령이 간첩이었고 많은 장교들이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을 폭격하라는 이 병 조종사가 대통령 궁을 폭격해버리는 이거 처분이 없는 일들이 이게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공산화가 일어났어요. 항상 공산화가 될 때는 거의 대부분 스파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요직에 다 간첩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딱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6.25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미 박헌영이라는 남노당 당수가 78%의 남노당 조직을 했어요. 78%. 이거는 통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아니라 78%가 다 북한 공산주의 쪽으로 마음을 돌려놓고 6.25 전쟁을 딱 일으켰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파 대통령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세웠지만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에 이게 법률이 많이 바꿔졌어요. 법령이 바뀌었어요. 4,025가지의 법령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중에 많은 법령들을 보면은 이미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놨어요.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게 사회주의가 다 되었습니다. 법령이 한두 가지만 바뀌어도 체제가 바뀌었는데
이 4천 몇 가지가 법령이 바뀌어지. 저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이고 이미 사회주의가 다 됐다는 사실. 여기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이 책을 이희청 교수, 여기 의성 사람입니다. 국정원에서 27년간 봉사했던 이분이 2012년도 이 나라는 이미 공산화되었다. 이민을 갈 것인가? 여기서 공산주의 국가 치하에서 살 것인가? 고민을 했던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 주민자치기본법을 들여다보니까요. 이거는 전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드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나라는 이건 이미 공산화되었다. 그런데 너무나 조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산교회 우리 정종희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셔서 그래서 교회가 일산교회가 이 동양명품 아니라 의성에서 애국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중앙본부에서 한 지역의 한 교회씩 애국교회를 선정하고 여기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은 이제 체제 전쟁, 체제가 뭔가, 사상이 뭔가, 공산주의 사상이 뭔가,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우리 정성재 목사님이 그래도 교육부 부장으로 여기에 짜여가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참 이 자유마을 안에 임원으로 조직되면은 너무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주민자치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주 우리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영구적으로 집권하는 조직이 뭐냐면 읍면동 하부구조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는 관과 민 사이에 교묘하게 하나의 어떤 통치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모든 주민들을 여기 안에 보면은요, 교육도 통합해요. 앞으로 유아원부터 노인 대학까지 이 사람들이 다 교육을 통제해가지고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 여러분들 문재인 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지 압니까? 사회주의 여기에 주민자치나 이런 데 붙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끕니다. 끌어. 지금까지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은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경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사회주의는 아주 기회주의자들은 잘 일도 안 하고 돈 많이 벌어나는 사람 돈을 빼앗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돈 나눠주라고 하면 이런 한 푼 안 나눠줘. 이게 사회주의적 문제예요.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계획경제고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에요. 문재인이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그걸 계속 외쳤는데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방법이에요. 이 경제 방법으로 가면은 얼마 안 나서 나라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5년 동안 완전히 경제가 거들났어요. 이게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저는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라는 그 논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펠라기우스는 그냥 뭐 스스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나중에 와가지고 알마니안과 이 칼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원래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하고부터는 그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인간의 양심이 조금 살아서요. 악한 것을 보면은 악하다, 선한 것을 보면은 선하다. 그게 좀 남아있지만은 아주 우리가 정치 문제나 이 사회 문제나 이런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선악관념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뭐가 옳은지 잘 몰라요. 거듭나면은 그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것을 택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역사가 5,000년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군이라 그러고 그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이분이 이번에 그 정봉 목사님이 세미나 하면서 욕단이 우리 조상일 가능성이 있고 우리 이게 민족은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민족이 그 태백산도 가봤습니다만 강화도 간이산에 가면은 천제달이 있어요. 하늘에 그 개천절이라는 말도 하늘이 열리는 날이었고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기도를 하던 그런 제단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균형은 지을 수 없지만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분명히 이동돼가지고 동쪽으로 와서 그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것이 많아요. 홍익인간도 그렇잖아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우리 선조들의 이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우리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개인의 자유. 교인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내 양심으로 나는 이거를 따르지 않는다 하면 양심선언 하는 게 있어요. 양심선언. 개인의 어떤 양심으로 내 양심으로 나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 양심선언을 하면은 교회도 그거를 제일로 양심선언을 제일로 앞장세워줘요.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주니까 허랑방탕하게 막 내 하고 싶은 거가 다 하고 도둑질 다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자유, 옳음과 나쁨을 구별할 줄 아는 자유. 이게 양심의 자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로운 사람다운 세상을 만드는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주사파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가지고 다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집어주고요. 이렇게 지금 세상을 바꿔놨어요. 돈에 다 매수된 거예요. 이게 양심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후손들이 분명히 잘못된 세상에 살 수 있다고 아는데 이 주사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도록 밀어줬어요. 수천억, 1조. 박원순이는 10년 동안 서울시장 하면서 주사파, 전국 주사파, 공산주의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1조를 밀어줬다는 거예요. 1조를. 여러분들 1억도 많은 돈인데 천억도 많은데 그 1조를 공산주의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하부구조, 읍면동도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왜 나는 이재명이가 답이라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쪽에 안 붙으면은요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쪽에 붙어야 돼. 이게 얼마 동안이지만 그쪽에 붙어 있으면은 돈을 거머쥘 수 있는. 여러분들 이상한 이제는 부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의성에서 가장 이 주민자치제 우두머리 이거를 하는 사람 저는 알고 있어요. 누군가. 이 사람이 또 이 기관의 사람과 가장 유착돼가 있고 어쩌면 의성군의 아젠다는 이 사람 머리에서 다 나와요. 공산주의를 만드는 사람의 머리에서 모든 그게 나와요.
우리 군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 군 의회는 군수가 바르게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이게 감독을 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군의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의 군수님 그냥 손 다 들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하나의 기간이 되는데 우리 군 의원님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을 쳐야 되는지 그럼 여기 보면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뭐 허가 받고 하는 거는 또 군수가 하니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거의 파악을 했어요, 이 집에. 이렇게 가면은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정치를 하는가, 이 지방자치를 하는가, 그걸 감시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군의회가 이게 존재해야 이게 살기 좋은 그런 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자유마을은 이렇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지만은 뭐 다른 타종교인들도 다 이 자유마을에 가입하고 회원이 되고 이 우리 하부 구조 이거는 앞으로 유권자들이잖아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군수를 뽑고 군 의원들을 뽑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유권자들이에요. 읍면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3,506개 자유마을 이거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정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우리의 취지이고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이 정치가 발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요. 지금 뭐 물질적으로 뭐 부유하고 잘 됐지만은 어떤 시민, 자유 시민이 아니에요. 이건 통제사예요, 통제사. 공산당이 그렇게 만드는 사회고. 정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은 시민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민 의식은 바로 자유 시민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양심을 우리가 지킬 줄 아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우리가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 자유마을을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을 다 계몽시켜야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전국 주사파는 다 거짓말이에요. 문재인이 다 거짓말이에요. 5년 동안 했던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출생부터도 알 수 없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아주 포장을 잘해가지고 용어도요. 우리는 보수주의고 자기들은 진보주의라고. 자, 우리 용어 바꿉시다. 우리는 우파고 저 사람들은 좌파다. 우리는 자유시민이고 저 사람들은 뺄게이다. 지금 뺄게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의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용어 때문에. 의성이 행복마을이라는 아주 달콤한 행복의성 행복마을 이게 전부 다 속이는 겁니다. 이게.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행복에 올 수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가 물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지만은 주민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이 책들을 두꺼운 책들은 다 읽어보기 힘든데 꼭 요 소책자를 이웃들한테 요거 뭐 한 늦게 읽는 사람도 한 30분이면 다 읽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 주민자치가 위험한가를 독소조항들이 법의 독소조항들이 정가 김영배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만들어놨는 이 사회주의 공산화를 시키려는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를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대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깨우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6.25와 같은 그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로 통일을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
아이비리그 미국의 모든 경제학자들, 선진국 학자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다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저거 3년 못 가서 최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실제로 행동하는 양심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동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공양명 우리 5개 명 우리 여기 대표들을 모시고 여기 소개할 때도 좀 저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대표들한테 만나보기는 만나봤습니다만은 깊이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른 면에도 이제 앞으로 12기둥을 세우고 그 12기둥은 우리가 다 됐다 하지 말고 여기 대표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12명이 또 한 명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12명을. 그래서 이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월요일마다 중앙에서 하는 위성으로 하는 교육을 우리가 듣고 계속 교육입니다. 월요일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계속 성장하고 번식해야 돼요. 12명이 한 사람이 또 12명에서 이렇게 번식해 가면은 우리가 내년 4월 15일 총선에 반드시 200석 이상 국회의원 우리가 가지고 4,025가지 그거 법 바꿔라는 거 당시에 그냥 방망이 두드려가 다 다시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돌려놓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일깨우는 그러한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말 자유통일을 이루고 우리 후세들한테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우리 기독교회는 다른 또 목적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전파할 수 있는 저는 10년 동안 중국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선교를 하는 동안에 저는 우리 두 사람과 저도 두 사람 다 몸이 다 망가졌어요. 10년 동안 너무 긴장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면서 이 몸이 다 망가졌다가 이제 이 일을 다시 시작함으로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일을 이 지역에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리며 여러분들도 이거는 내 일이다. 이게 누구의 일도 아니고 내가 살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도 말이야. 우리 정광 목사님 그래요. 이 자유마을 대표는 1년 후에 200석만 데리고 오면 5.18 유공자 그거 처음 줬던 거 그거 다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 유공자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유마을 대표가 그동안 혼자 쓰겠습니까? 자기가 사시는 이 마을을 세상에서 가장 천국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분입니다. 정말 천국 같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우리 모든 자유마을 대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